네, 이번 강의는 여러분 먼저 보신 사회정의와 도덕 단원의 내용 중에서 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교과서 161쪽을 펴보시면요.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내용이 보여요. 세 번째 줄에 니부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이 사람에 따르면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일지라도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착하고 도덕적인 교사들이 모여 있는 축구팀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 교사팀과 맞붙어서 그 경기를 이기려고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 개개인으로 떨어져 있으면 반칙을 전혀 하지 않고 정말 착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팀으로 뭉치고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다 보면 그런 반칙,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걸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탐구한 사람이 바로 니부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요. 네, 니부어 이렇게 생겼고요. 라인홀드 니부어라고 합니다. 이름이 꼭 독일 사람 이름 같은데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이게 우리나라에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이름 보면 라인홀드 니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읽으면 니버인데 이제 니버라는 이름보다는 니부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니부어 교과서에 나온 대로 니부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 저서를 통해서 한 말이 앞서서 살펴본 요 내용이에요. 왜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들인데 집단으로 뭉치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 사람이 뭐 그때까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살펴봤을 때 개인의 도덕성이 아무리 앞서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회 집단으로 뭉치게 되면 그 집단 안에서 도덕성을 느끼게 되는 그런 도덕을 준수해야겠다라는 마음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집단적 이기심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사례는 살펴보면 예전에 이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나 최근에 이제 남영동 1985나 또는 변호인 같은 영화는 여러분들 다들 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을 고문하는 악랄한 경찰들이 나와요. 그쵸? 그런데 그 경찰들이 이 영화 속에 그런 장면들이 묘사돼요. 가족이랑 통화할 때 자기 자녀랑 또는 자기 와이프랑 통화할 때는 굉장히 착한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또 여러분 도덕교과서 보다 보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나치의 명령을 받아서 유태인 학살을 진두지휘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착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그 집단의 이해를 위해서 명령을 수행하다 보면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를 펼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하느냐? 왜냐하면 사회 집단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집단적 이기심이 발동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성을 잘 갖추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도덕교과서를 통해서 도덕교육을 받는 것도 개인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사회 속에서 개인도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개인들을 모아놓더라도 사회 집단 자체가 비도덕적으로 굴러가게 되면 결국 개인들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사회의 부도덕성이 개인의 부도덕성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죠? 그게 바로 집단적 이기심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버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도덕 교과서 전반부에서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의 도덕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심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타심이 도덕적 이상이었다면 사회의 도덕성, 사회 집단이 갖춰야 할 도덕적 이상은 바로 사회정의다.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바로 사회정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집단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정의의 개념을 바로 잡고 이 사회정의를 추구해 나갈 때에만 사회 집단의 도덕성을 갖추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의 도덕성을 이야기할 때 강제력, 외부의 강제력은 개인의 도덕성을 추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어떠한 규칙을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몸 공부나 또는 뭐 마음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규칙을 바로 잡아 나갈 수 법 질서는 바로 잡히겠지만 그것이 개인의 도덕성을 확보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을 갖추는 데에는 강제력이 동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회의 도덕성, 사회 집단의 도덕성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즉 사회 정의를 확립하고 이걸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터진 사건들을 예를 들면 국정원이라는 조직에서 막 댓글을 달아서 특정 후보에 불리하게 그리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행태를 한다. 이거는 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사회 집단의 도덕성에서 발현돼야 할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시끌시끌하게 터지고 있는 그런 최순실이라는 인물도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어떤 거대한 비선 조직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작용들을 좌지우지했다. 그것은 사회 집단의 도덕성에 있어서 굉장히 어긋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법 질서를 동원해서 강력히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집단의 도덕성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브어는 이렇게 개인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사회 집단의 도덕성을 바로 잡아 나갈 때 바로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니부어의 사회윤리 이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니부어가 네, 여기 이상한 글씨체로 지금 바뀌네요. 자, 제 컴퓨터에만 있는 글씨체였나 봐요. 자, 제가 멋있는 니부어의 기도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주님, 저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기도 문구예요. 그래서 리보를 소개하면서 이제 이 기도 문구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떤 사회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부조리함들, 부딪히게 되는 많은 모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 내가 정말 나의 몸을 부딪혀서 바꿔낼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갖출 수 있게끔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 나는 그러한 인물이 되겠다라고 다짐해 나갈 때 정말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런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커가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